우리 기업들 1분기 실적은 어땠을까? 코로나19 팬데믹 속 선방했다는 평가와 아직 충격이 반영되지 않은 성적표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혼재하고 있다. 1분기 실적을 통해 투자 전략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 준비했다. 네, 와이드 경제 시간입니다. 이제 1분기 성적표를 다 받아보셨을 텐데요.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왔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코로나19란 악재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키워드가 붙으면서 주가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종목군들이 그 주인공이었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베스투자 투자전략팀장 신중호 전략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발표가 됐는데 이제 가장 좋았던 섹터들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당연하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필수 소비재라든지 유틸리티 같은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실적 시즌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평가 툴이 있는데 뭐 전체 섹터에서 그러니까 뭐 기업군이 10개, 업종이 10개다 그러면 그중에 예상치를 상회한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이제 예상 영업이익을 다 합쳤을 때 실제 결과치가 예상한 것보다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이렇게 판단하는 지표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업을 보는 기준은 이제 개별 기업마다 대형주, 중소형주 가림 없이 얼마나 많은 기업군들이 실적을 좀 좋게 냈느냐라고 보는 거고, 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많은 대형주 같은 경우가 얼마나 퍼포먼스 잘 낸지를 보는데, 예상치를 상회한 기업 비중으로만 보면 이제 유틸리티가 가장 많았습니다. 네. 일례로 유틸리티 안에는 이제 한국가스공사나 한전 KPS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시장 퍼포먼스도 좋거니와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좋았던 이유가 예상치를 상회했던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이제 한국전력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유틸리티 전체를 이제 썸해서 보면은 생각보다 좋게 안 나온. 그래서 개별 기업 단으로는 유틸리티가 굉장히 좋았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필수 소비재들, 이를테면 하이트 진로라든지 이런 기업군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니면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두 지표를 다 동시에 봐도 괜찮은 기업군 금융이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네. 1분기 실적까지는 아시겠지만 1, 2월 그리고 3월에 중간, 그러니까 한 분기로 따지면 한 30% 정도가 굉장히 안 좋았던 부분이고, 그리고 약간 불황형 대출이라고 할까요? 최근에 은행권 대출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융권 입장에서는 NIM이라고 하는 이제 순이자 마진이 많이 축소된 건 사실이지만, 더 이상의 이제 금리 하락은 없을 거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의 금리까지 온 상황에서 대출이 급증하다 보니까 일단은 생각보다 예상 대비해서는 금융주가 실적이 좋았다. 그리고 이제 뭐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증권주들이 이제 브로커리지가 상당히 방어를 해주면서 그래도 IB에서 깨진 것보다는 이제 브로커리지 부분이 좋은 뭐 키움증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지수가 추락하게 되면은 금융주들이 피해주로 꼽히면서 떨어지기 마련인데 네. 오히려 이번에 실적이 또 안정적으로 나와줬다라는 장점이 있었고, 이번엔 IT 한번 실적을 여쭤볼게요. 네네. IT 업종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는데 네. 실적 성적표는 어땠어요? 실제 성적은 좋았습니다. 오, 이를테면 네. 제가 숫자를 불러드리면 시가총액 1, 2위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한 6.1조 나왔거든요. 예상을 6.1조 정도 했었는데 실제는 6.4조 원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좋게 나왔고, 물론 이제 전년 대비로 해서는 비교하기는 불가하겠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괜찮게 나왔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한 5천억을 봤었는데 8천억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는 또 지금보다는 이 향후에 대한 전망 때문에 조금 오르지 않은 건 아니지만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부진한 성격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왜 다른 코스피 수익률이 33.5%가량 올랐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이 IT 업종은 부진했던 거예요? 왜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 외국인들이 개인들 그리고 돈이 국내에서 어느 정도 수급으로 조금 뒷받침해줬지만 상당히 많은 자금이 외국인들이 소위 말해서 매도를 했는데, 그 매도의 중심에는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상위에 포진해 있는 기업군이다 보니까 하이닉스를 비롯한 삼성전자까지도 수급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리 보면은 최근에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닌데 다 중소형주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죠. 미국 네.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거를 이제 잘 보시면 중소형주 특히 성장주가 좋았던 이유는 성장이 너무 희소해지고 글로벌 물동량이 누가 봐도 떨어지는 상황이 이제 2분기, 3분기까지 어쩌면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국내 쪽에서 성장의 어떤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일부 종목군들이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어쩌면 코스닥으로의 쏠림 현상이 상대적으로 대형주의 또 부진함을 연출하는 결과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하반기에 반도체 수요에 대한 회복 우려가 짙게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2분기, 3분기, 특히 2분기에 6월에 내지는 하반기에 대한 공급업체와 수요업체 간의 가격 협상이 얼마나 잘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아직 깔려 있거든요. 네. 그 영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이번에 이제 반도체주들의 주가가 많이 안 올라오긴 했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비메모리 반도체주들은 네. 많이 올랐고 또 삼성전자의 그 투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실적도 잘 나와줬거든요. 그럼 하반기에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IT 집중하시려는 분들 그쪽으로 가도 괜찮을까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성장이 나오니까. 네. 근데 저희는 어쩌면 지금 지수가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1900 중반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부터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소위 말하는 2분기 이후에 모멘텀을 가져갔을 때 뭐가 좀 힘을 해줘야 되느냐. 저희는 반도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그 메가캡이 좀 움직여줘야 될 것 같은데 때마침 이제 중국의 전인대가 이번 주말에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의 전인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중국의 소비가 중요하기 때문인데 중국의 소비 중에 특히 글로벌 반도체 수요처로서 가장 큰 나라는 중국입니다. 네. 전 세계 반도체의 60%를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소화력 내지는 뭐 스마트폰 수요 같은 것들이 살아났을 경우에는 물론 미국과 유럽도 살아나야 하겠지만 1차적으로 중국의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인 수요를 끌어가 준다면은 지금 이제 중소형주 중심으로 시장이 많이 올라왔고 이제는 뭔가 넥스트 스테이지에 대한 고민을 할 타이밍이 되면 반도체가 그 자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다행스럽게 전인대 이후에 중국의 소비가 올라와주는 모습은 오히려 반도체가 이제는 좀 그 바톤을 이어받아 가는 모습이 되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60%나 차지한다니까 네. 정말 놀라운 인구수와 또 네. 메모리 수요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유통주들의 경우에는 실적이 그 안에서 종목별로 확실하게 네. 희비가 엇갈렸어요. 채널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린 거였겠죠? 뭐 당연히 온라인이라는 부분, 특히 네.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가 또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난 상황인데 네.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부분의 이제 긴급 재난금 같은 경우에도 편의점부터 되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와인이나 편의점에서 화장품 매출이 늘어나는 것처럼 그 반대편에 있는 이제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경우에는 처참하죠. 로또 쇼핑 같은 경우에도 원래 전망치가 1분기 전망치가 1,060억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실제는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밖에 안 났기 때문에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었고 신세계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약간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조금은 완화됐고 이제 뭐 이러면 이번 주부터 또 고3 학생들 중심으로 조금씩 이제 개학도 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은 하지만 이미 우리가 편해져 있는 상황은 그러니까 소비라는 거는 우리가 뭐 화장품이나 운동화나 이런 아웃도어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들은 사긴 하겠지만 그 사는 채널 자체는 굳이 우리가 마트 가서 네. 굳이 우리가 백화점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가까운 데서 소비하는 문화는 이제 또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트렌드가 확실히 바뀌어버린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유통주들의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에 따라서 실적의 희비가 엇갈렸고요. 그리고 이 종목군들은 실적이 잘 나왔고 2분기에도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코로나19 반사익을 받는 섹터예요. 제 친구가 최근에 이제 시장 하락 때 주식을 시작했는데 그 친구의 포트폴리오에는 모두 다 이 언택트 네. 수혜주로 꽉 차 있더라고요. 언택트라고 하면은 네. 되게 광범위해요. 네. 광범위한데 최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업종과 종목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에 들어가 있는 업종의 종목들은 이제 게임주, NC소프트와 같은 게임주도 있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터넷 뭐 지금은 뭐 네트워크 업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기본적인 언택트 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조금 이 역할 자체가 확장되는 분위기를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뭐 연령층을 불문하고 언택트라는 플랫폼에 상당히 좀 울며 겨자 먹기로 친해져 버린 상황이기도 하거니와 최근에 네이버도 이제 파이낸셜 통해서 통장을
이제 출시한다든지 카카오도 금융권으로의 접근. 그래서 이제는 업종에서의 확산에서 이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소프트웨어가 언택트라는 문화를 타고 상당히 뭐라 할까요? 좀 매기와 같은 역할. 그래서 전체 산업을 변화시키는 역할로까지 지금은 확장해서 밸류에이션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는 만약에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야, 너무 집안에서만 활동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고 싶고 네. 컨택트의 삶을 소구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까도 아까 마트나 이제 쇼핑하는 부분도 얘기했지만 금융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는 언택트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해서 택시 같은 것도 이제는 막 언택트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급 결제 시장 자체도 캐시리스화 되는 상황으로 더 확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당장의 코로나의 사태에 의한 언택트 문화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바뀌는 트렌드에 대한 변화를 주는 거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중장기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 네이버랑 카카오 경우에는 최근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면서 이 가격까지 에이 설마 했는데 다 그 가격을 터치했거든요. 혹시 하우스에서 더 높게 갈 거로 보고 계신가요? 뭐 저희들은 그 트렌드가 물론 그 주가라는 거는 네. 너무 심리적으로 과도하게 반영을 해서 이를테면 최근에 카카오가 현대차의 시총보다 높아졌다라고 하면 네. 시총이라는 게 물론 이제 주는 상징적인 건 있지만 시총 자체가 실물 경기와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기대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카카오는 여전히 바이콜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트렌드화 시킬 수 있는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계속 탑재돼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요는 수요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성숙되어 있는 상황에서 좀 경쟁력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 경쟁력을 갖고 가는 거에 대한 경쟁자도 되게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형 자산이 잘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좀 퀘션이 붙어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1분기 우리 기업들의 실적 성적표 어땠는지 총평과 함께 앞으로 2분기에 대한 실적 그 전망, 주가 전략도 세워주세요. 1분기 실적은 생각보단 나쁘진 않았는데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들한테는 이제 한 3월 정도가 찍혔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고 사실 2분기 실적이 더 나쁘죠. 가파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만도 한 6% 떨어졌거든요. 연초에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이 한 180조, 190조까지는 나올 거라고 봤었는데 지금은 뭐 160조, 150조까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실적의 하향 속도만 보면 주가가 이게 계속 달려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중국을 뭐 필두로 경제적인 재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미국도 뭐 약간의 좀 충격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경제가 전반적으로는 재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2분기까지 안 좋은 거는 모두들 알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3분기부터는 조금씩이나마 경제가 재개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가 올라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중간에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부터 만약에 시장이 끌고 간다면 무엇이 될 것이냐라는 얘기를 드렸을 때는 가장 많이 오르지 못한 상대적인 밸류가 그래도 여전히 좋은 반도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 어떤 꼬였던 실타래를 아마 이번 주말에 전인데 다음 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중국의 위안화가 좀 풀어나가는 하나의 단초를 주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반도체도 여전히 계속 아까 시장이 6% 빠질 때 반도체 네. 쪽은 9%씩 빠졌기 때문에 더 이제 실적 하향 조정 속도가 빠른데 이게 조금은 완만해지면서 반도체로 향한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유입이 되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는데요. 2분기는 확실히 업종별로 많이 추락하는 실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앞으로 반도체주 IT 한번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